반갑습니다. 이현입니다. 오늘도 코인 시황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오전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새벽에 어떤 뉴스들이 올라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50일 중립 단계 지속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거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공포와 욕심 지수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이게 높을수록 시장이 과열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낮을수록 사람들이 약간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investing.com이나 트레이딩뷰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저번 달까지만 해도 욕심 단계에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중립 단계로 내려왔네요. 이렇게 욕심이 높을수록 약간 과열됐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이 따른다. 하지만 점점 이렇게 뉴트럴에서 낮은 지수로 갈수록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 올해 은행서 50억 달러를 인출했다고 합니다.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가 2023년 은행에서 약 50억 달러를 인출했다. 테더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들어 48억 달러의 은행 예금을 인출했으며 현재는 4억 8,100만 달러를 소형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은행 파산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은행에 대한 익스포저를 낮추고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테더는 48억 달러를 미국 국채와 국채가 담보하는 오버나이트 래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네, 조금 더 안전한 자산으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테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돈 있으면 비트코인 매수.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가 보유 자산 중 비트코인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테더는 17일 정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앞으로 수익의 최대 15%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더는 올해 1분기에 15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2분기에도 비슷한 성적을 거둔다면 약 2억 2,500만 달러 가량은 비트코인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테더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자산의 약 2% 정도다. 테더는 그동안 은행의 미화 달러, 미국 단기 국채 등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USDT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중은행 예치금을 90%가량 줄이는 등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미국 국채 대신 비트코인 비율을 늘리겠다고 말한 것 역시 달러화 중심의 자산 비중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울로 아르도이도 테더 CTO는 이날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회복력을 입증해 왔으며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장기 가치 저장 수단이라며 제한된 공급량, 탈중앙화된 특성, 광범위한 대중화 수준 등으로 기고나 및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렇죠. 아까 그 뉴스와 약간 이어지는 내용이죠. 은행 예치금을 90%가량 줄이고 비트코인 비중을 늘린다. 아까 그 기사에서는 일단 미국 국채 비중을 늘린다고 나왔었는데, 지금 속보에 따르면 테더 앞으로도 돈 있으면 비트코인 매수하겠다. 미국 국채를 이렇게 사게 되면은 달러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제 미래 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비율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스마트 베팅 리플 스위스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 인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17일 성명을 통해 스위스 기반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리플은 토큰화된 자산을 보관하고 발행, 결제하는 기술을 통해 통합해 서비스의 외연을 넓혔다. 글로벌 금융회사 고객사로 확보. 메타코는 기관이 암호화폐 경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토큰화 도구와 커스터디 인프라를 제공한다. 미국의 시티은행과 프랑스 다국적 금융그룹 BNP 파리바스, 스페인 다국적 금융그룹 BBVA,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랄,
등 글로벌 금융기업이 주 고객이다. 이번 인수로 리플은 메타코의 단독 주주가 됐지만 운영은 설립자 겸 대표인 아드리안 트레카니가 독립 브랜드로 계속 맡게 된다. 이로써 리플은 모든 유형의 토큰화한 자산을 보관하고 발행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이용자도 마찬가지다. 메타코도 리플이 구축한 사용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네, 이런 식의 진행이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점점 이런 식으로 발을 넓혀가고 있고 이제 달러 대신에 결제 통화로 인식이 되게 되면 달러가 위협이 됩니다. 달러의 위협은 결국엔 미국을 향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에서는 제일 빠른 미국이 지금 약간은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곳보단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 통해 시장 확대 기대, FTX를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 플랫폼이 붕괴된 이후 기관 투자자들은 나눠진 계좌에서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보관할 방법을 필요로 했다. 리플의 커스터디 책임자 사가 샤도 디크립트 인터뷰에서 이번 인수를 스마트 베팅이라고 정의하고 현 추세를 따라가다 보면 암호화폐 수탁 자산이 2030년 1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가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닛 고세 시티은행 미래금융 책임자도 지난 3월 심포지엄에서 민간 시장에서 80배 성장하고 2030년까지 가치가 약 4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며 토큰 수탁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플도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서 커스터디 솔루션을 확보해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인수는 미국의 불확실한 규제 환경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네, 핵심 요지가 여기 들어있네요. 리플, 크립토 붐을 알리는 신호탄. 리플의 메타코인 수는 SEC와의 법정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더욱이 암호화폐 업계가 금리 인상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 대량 해고, 기업 가치 하락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성과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는 16일 CNBC 인터뷰에서 리플은 메타코 인수를 위해 현금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다른 기업이 문을 닫거나 해고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는 업계의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플이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갈링하우스 대표는 이번 메타코 인수는 크립토의 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SEC와 1심 소송 올해 마무리 전망. SEC 소송 결과는 올해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갈링하우스는 몇 달 만에 법정 다툼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2-4개월 또는 5개월 후 법원 결정을 듣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SEC는 2020년 말 리플의 네이티브 토큰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며 리플과 일부 경영진이 XRP 1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 SEC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나오게 되네요. 2개월에서 4개월 또는 5개월 내로 법원 결정을 듣게 됐을 때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올해 말 마무리될 것이다. SEC와 법정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죠. 어차피 이건 올해 말 안으로 끝나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말쯤이면 이런 이슈들도 어느 정도 접어들고 금리 인상도 이제 차츰 잦아들고 그러면서 크립토 시장에서 정말 봄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겨울쯤에 봄이 올 것 같네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짧게 하루에서 이틀 일주일 사이로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차트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현재 흐름상 좀 안정적이게 일봉 패턴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상승했던 폭만큼 다시 또 상승 나왔다가 비슷한 하락만큼 또 다시 만들었죠. 어차피 차트는 계속해서 프랙탈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차트 패턴이 비슷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피보나치 스피드 레지스턴스 펜 기준으로 이렇게 지지선 만들어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큰 양봉 흐름으로 피보나치 스피드 레지스턴스 펜 라인 기준 0.618 레벨 이렇게 크게 돌파한 모습이고요. 살짝 또 이렇게 플래그 형태로 모아가다가 또 다시 재상승 나올 확률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업비트에서 한번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일 대비 전체적으로 약상승, 보합 이 정도로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오늘 조금 오르는 종목들은 왁스, 스택스 한번 보겠습니다. 스택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줬네요. 스택스도 상승이 나와주고 전체적으로
약간 반등의 느낌이 없잖아 이긴 합니다. 왜냐면 오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리를 올리고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의 위치에 있다. 왜냐면 엄청난 상승 이렇게 장 이후에 이전에 있던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큰 흐름 한 번 더 나와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약간 아까 리플 소송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상승장이 살짝 다가올 것 같으니까요. 올해 하반기까지 여러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 이현이었습니다.